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좀 혹시나 제 동영상 전에 본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도입 부분이 좀 바뀌었죠. 제가 동영상 제가 다시 보는데 보니까 초반부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조금 컴퓨터를 못하지만 나름 넣어봤어요. 네. 그건 뭐 좀 좋게 봐주시고,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고민해보는 것 자체가 이해력을 높이는 길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합성과 호흡인데 요새 광합성이라는 내용은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책에 다시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책에 또 자세히 배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 의미 웬만큼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가고 제대로 알고 가자, 그겁니다. 쉽다고 대충 보는 게 아니고요. 자, 광합성 뜻은 이따가 뒷장에 자세히 쓰겠지만 그냥 뜻풀이 하겠습니다. 이거 단어 뜻풀이. 빛으로 뭘 만든다, 합성한다. 그쵸? 그거고요. 그쵸? 호흡은 숨 쉰다, 그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제가 이제 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렵게 외울 필요 없어요. 쉬워, 이렇게 쉽게 이해해도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거 뜻보다 의미를 해석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 광합성을 식물이 왜 할까? 왜 할까가 중요해요. 그 에너지 가지고 가만히 있지 왜 굳이 할까? 왠지 고민해 보셨나요? 바로 영양분을 만들려고죠. 왜? 식물은 우리는 인간 동물이죠. 동물은 남의 영양분 뺏어서 살죠. 막 동물 돼지고기도 먹고 식물도 먹고 거기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기가 쓰는데 식물은 그렇게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게끔 진화를 한 거죠. 아주 대단한 방식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어떤 뉴스에서는 뭐 사람이 광합성을 하게끔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느니 뭐 생명이 길어진다느니 뭐 그런 말이 있죠. 충분히 뭐 일리는 있지만 아직은 모를 일이고요. 우선은 식물이 광합성하는 이유는 영양분 만들기 위해서고, 그렇다면 식물 모든 곳에서 광합성을 할까? 이거 광합성하는 곳 보통 외우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외울 걸 줄여서 이해를 많이 해놔야 까먹을 확률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외울 양이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자, 그림 보면 다 나와요. 자,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드는 건데 광합성 단어에도 이미 답이 있지만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림 보시면 여기 뿌리 보이죠? 땅속에 뿌리는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광합성 못하겠네요. 그냥 눈치로 봐도. 그쵸? 그럼 뿌리가 못하면 어디서 할까요? 빛을 잘 받는 곳이겠죠. 뭐. 그게 잎이겠죠. 그래서 엽록체를 가진 곳, 엽록체는 잎에 있죠. 근데 엽록체 뜻은 잎사귀에 있는 녹색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녹색 알갱이. 단어에다 답이 있네요. 엽록체는 잎에만 있으니까 곧 잎에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는 거고, 이 생물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단어가 비슷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광합성에서 호흡까지 어떻게 연결을 해보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광합성에 장소가 필요하죠. 장소는 잎속의 엽록체 또는 엽록체가 들어있는 잎. 그쵸? 근데 보통 책에는 잎속의 엽록체가 나오죠. 뭐 의미는 비슷하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정확한 답을 원하니까 잎속의 엽록체가 좋을 것 같고, 광합성의 뜻은 지금껏 여기서 다시 말해주면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내는 걸 생성물이라고 그러고 필요한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선은 저는 생성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성물, 생긴 것 중에 산소. 자, 산소는 생겨서 뭐 했을까? 식물 호흡에 다시 사용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다시 쓴다, 그 얘기입니다. 숨 쉴 때.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낮에 숲에 가면 사람들 식물이 광합성에서 좋은 산소를 많이 만드니까 몸에 좋다고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광합성하는 산소를 만드는 이유는 식물 인간한테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묻는 애겠지만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리가 있나요, 식물이? 예? 자기 좋으라고 만들겠죠. 우연히 자기 좋으라고 만든 건데 인간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광합성 결과 아까 말했죠. 영양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이 만드는데 이 영양분이 유기물이랍니다. 유기물. 유기물 뜻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만들었는데 그냥 두지 않고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한답니다. 자, 우선은 왜 굳이 녹말로 바꿀까? 그쵸, 힘들게 그냥 놔두지. 아주 간단해요. 포도당 알갱이 작은데 이 작은 알갱이들 압축시켜서 큰 덩어리를 만든 게 녹말입니다. 즉 보관하기 쉬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걸 일일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모아두는 게 낫죠. 그래서 바꿔놓은 거고,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죠.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은 영양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영양분은 왜 만드냐? 광합성은 왜 하냐? 영양분 만들려고. 그러면 영양분 또 왜 만드냐? 에너지에 쓰려고. 그쵸? 그 다음에 유기물인데 포도당은 곧 유기물입니다. 영양분은 곧 유기물이고요. 유기물의 뜻을 이제 교과서에 잘 설명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기물은 이제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 쉽게 말해서 탄소가 섞여 있는 물질은 무조건 유기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무조건 아니고요. 대부분 유기물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유기물의 반대말이 이제 무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물, 무기물에 대한 구분이 좀 애매해졌는데 교과서는 아직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 포도당이라는 물질에는 탄소가 들어있겠죠. 그쵸? 이 탄소가 들어있는 구조를 고등학교 때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학교 과정은 전 중학생 위주로 하는데 중학교 때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 고등학교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냥 뭐 시험에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해 놔야 어차피 나중에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유기물 뜻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녹말 이제 형태로 바꿨는데 보관하려고. 그런데 다시 움직일 땐 다시 설탕으로 바꾼다네요. 자, 낮에, 그죠, 광합성은 빛나는 햇빛이 있는 낮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녹말로 압축시켜 놓은 다음에 밤에 다시 설탕으로 분해시켜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왜 설탕으로 바꿀까요? 그냥 녹말로 이동시켜 버리지. 그쵸? 외우기 어렵게 괜히. 하지만 이해만 하면 금방 쉽습니다. 자, 왜냐면 설탕으로 바꾸는 이유는 잘 녹으니까. 녹말 잘 안 녹아요. 야, 이거는 외울 게 아니고 엄마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엄마에게 녹두전, 그쵸? 녹말로 된 그 녹두전 있죠? 녹말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 녹두전 물에 잘 안 녹아요. 네, 그렇습니다. 밀가루도 물에 안 녹죠, 잘. 물에 안 녹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설탕, 우리 달달한 거,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설탕으로 바꿨냐? 작으니까. 녹말은 크니까. 아까 압축했다고 했죠. 크니까 이동 어렵고, 좀 작으니까 이동하고, 하기 쉽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를 했거나, 조금 고민을 한 학생들은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좋은 거예요, 저는. 선생님, 아까 전에 광합성 결과 포도당 만들어지고요. 포도당을 녹말로 압축시켰는데 그럼 이동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하면 되지. 굳이 왜 또 다시 설탕 형태로 바꾸나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고민해봤다는 거예요. 그쵸? 좀 괜찮은 질문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예.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강압적인 거 아닙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녹말을 쪼개면 설탕 나오고요. 설탕을 또 부시면 포도당 나옵니다. 즉, 녹말을 왜 설탕으로 바꿨냐? 힘들어. 녹말을 포도당까지 작게 쪼개려면 에너지 들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동도 할 수 있고 적당한 크기로 쪼갠 형태가 바로 설탕이죠. 그러니까 녹말, 설탕, 포도당 친척이다. 쪼개면 나오니까. 네. 그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우죠. 영양소에 대해서. 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생성물은 봤고, 이제 반응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반응물 빛. 자, 우선 빛 하면
뭐냐? 자, 빛이 있다. 필요하다. 그럼 빛이 있을 때만 한다. 광합성. 그 말은 즉 낮에만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외울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 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빛이 없을 때는 뭐하냐? 바로 호흡을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연관을 지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틀린 설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 호흡은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합니다. 자, 빛이 없을 때 호흡한다고 했죠? 그 말은 밤에도 한다는 얘기지만 호흡은 낮에도 해요. 낮. 자,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시키면 호흡은 뭐 항상 일어나고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고 헷갈린다 하는데 엄청 쉬워요. 자, 호흡 뜻이 뭐죠? 쉽게 말해서 숨 쉬는 거죠. 사람도 숨 쉽니다. 그 호흡이라고 하죠. 사람 숨 언제 쉽니까? 항상 쉬죠? 네, 식물도 호흡 항상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 호흡과 식물 호흡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같겠죠. 그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우선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냐? 광합성은 입속이 염록체지만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식물의 모든 세포. 와, 이것도 헷갈리네. 하지만 헷갈릴 거 없습니다. 자, 또 사람으로 비유해 볼게요. 사람 숨 쉬죠, 호흡. 항상 쉬는데 호흡 어디로 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선생님 폐로 쉽니다 할 겁니다. 아닙니다. 폐는 이 산소 이동 통로일 뿐이고요. 이 폐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됩니다. 왜요? 모든 세포가 쓰려고요. 그래서 호흡은 모든 세포가 한다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 학년에 올라가면 다시 배우는 거고 이렇게 연관되는 겁니다. 자, 호흡은 과정은 광합성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정말 잘 이해해놓은 사람은 호흡 그렇게 외울 거 없어요. 반대로 써볼게요. 그죠? 포도당 산소 반대로 썼죠? 그 다음에 이쪽 반대로 쓰면 되지만 단 달라진 거. 빛이 에너지로 바뀌었다. 빛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어디다 쓰냐? 식물 살아가는 데 쓰고요. 그렇다면 물은 쉽게 말해 찌꺼기입니다. 영양소 분해해서 찌꺼기 나온 거예요. 우리 음식 먹고 소화되면 소변 나오잖아요. 그쵸? 물이 나와요. 물이. 예, 사람과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변으로 물이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고 하지만 이제 식물은 기공을 통해서 이제 물을 버리기도 하고 뭐 모자르면 흡수하겠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 생각하겠지만 다행히 자기들이 광합성 하는데 다시 사용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식물은 크게 해롭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기공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어차피 자기가 다시 쓸 거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썼지만 솔직히 마인드맵이라는 게 연결 짓는 거예요. 하나씩 생각하다 보면은 네, 전부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는 거고 도서관에 책장이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돼 있듯이 이렇게 마인드맵 정리하면 정말 나중에 이렇게 지식을 뽑아내기도 기억해내기도 쉽고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연관인 것끼리 묶어서 연결하면 묶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지고 더 오래 기억남아요. 하나 외울 때 세네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쵸? 자, 이 복수 문제인데 복수 문제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맞춰보세요. 네, 멈추고 잠깐 맞춰보세요. 자, 우선 맞춰보시고 자, 이제 멈췄다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광합성 장소는 알죠? 굳이 답을 쓰지 않겠습니다. 광합성 장소는 어디? 네, 입속의 염록체. 그 다음에 호흡 과정의 생성물. 호흡하면 뭐가 남냐? 아까 말했죠. 영양소 분해해서 찌꺼기 물 나오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제일 중요한 에너지 나오고. 자, 이거는 제가 여기 설명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광합성과 호흡량 낮에 누가 더 많이 하냐? 둘 다 한다고 했죠. 호흡은 밤낮 없이 하니까 당연히 광합성 많겠죠. 왜요? 햇빛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네, 광합성과 호흡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